2020 월드컵을 보면서 우리의 젊은 세대가 참으로 놀랄 만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실력과 자신감을 갖추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젊은이들에게 무한한 성원을 보냅니다. 자유한국당 이쯤이면은 휴업이나 태업이 아니라 이것은 폐업 선언과 같다, 이렇게 봅니다. 자유한국당의 무책임과 무능한 정치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추경은 긴급한 처방인데 그것을 하기 전에 지난 2년 동안의 경제정책 공과를 논하자는 것은 추경의 효과를 가장 늦출 수 있는 데까지 늦추자, 이런 너무나도 불순한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이라도 국민 편에 서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인내심이 임계점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에게 한 가지 분명하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정경제와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혁신성장을 통한 포용성장 정책은 국민이 선택하고 국민이 명령한 길입니다. 이제 서서히 궤도에 오르는 과정이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고용지표라든지 임금지표라든지 이 1분위와 5분위의 양극화 해소 지표라든지 굉장히 유의미한 지표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그런데도 자기들 입맛에 안 맞는다고 또는 이를 비방할 심산으로 경제청문회를 운운하는 것은 국민의 뜻과 거꾸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자기들의 과도한 자기중심적 발상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이런 그릇된 인식과 행태가 자유한국당만 힘들게 한다면 모르겠지만 국민들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유럽 순방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혁신성장의 협력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특히 스웨덴이 이룬 비핵화와 혁신성장, 사회 대타협에 주목해야 합니다. 국민의 상식에 입각한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바로 비결입니다.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민의 행복을 우선하는 정치를 하기 바랍니다. 정부 각 부처가 내년도 제출한 내년도 예산 요구액이 500조 원 정도로 집계됐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구두쇠 재정으로는 양극화와 고령화 문제를 해소할 수 없습니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재정 정책이 우리 경제의 포용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양극화 해소에 정부의 재정이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나타내는 재정 기여도를 보면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재정 정책이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이 부분이 개선되고 있고 2018년 기준으로 통계가 집계되면 더 나은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재정 기여도가 낮은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는 돈을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17년 기준으로 GDP 대비 재정 지출 비중을 보면 OECD 회원국 평균 40.3%, 우리나라는 30.7%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일랜드와 멕시코를 제외하면 가장 꼴찌입니다.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이 감세보다 GDP 증가 효과가 뚜렷하게 있습니다. 재정 확대가 선진국에서는 경제 성장의 디딤돌로 평가되지만 유독 한국에서만 걸림돌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가 본격화되는 앞으로 10년, 15년간 확장적 재정 정책은 필수적입니다. 한국형 실업구조, EITC 대폭 확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확대 같은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하면서 산업구조 조정하고 공공부문 개혁도 추진해야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초과 세수에만 의존해서 기계적으로 소극적으로 늘릴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준비해서 국민의 삶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